요즘은 날짜를 세지 않습니다. 하루가 며칠인지보다 한 해가 또 지나갔다는 사실이 먼저 느껴집니다. 새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기대보다는 부담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한 해가 끝나면 수고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시간이 빨라진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시간이 빨라졌다기보다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다는 느낌이 더 큽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무너진 것도 없고 당장 멈춰선 것도 아닙니다. 사역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일상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 앞을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요즘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아직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가정에서도 정확하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해가 하나 더 지나갈 때마다 그 단어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거리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앞으로를 생각하게 되고 지금보다 이유를 더 자주 떠올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인데 이미 한 번쯤 다녀온 것처럼 마음이 먼저 긴장합니다. 이 긴장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저는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주입은 그대로입니다. 몇 해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니고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비슷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음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불편하지 않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같은 숫자를 보면서도 생각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만 괜찮은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따라옵니다. 이전에는 오늘을 넘기면 내일이 왔고 내일을 살면 그 다음 날이 왔습니다. 그 흐름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오늘을 살면서도 그 뒤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그 뒤는 아직 모양이 없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말이 마음을 스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인데 마음은 미리 준비하듯 먼저 긴장합니다. 그래서 이상합니다. 수입이 줄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기 시작해서 불안해진 것입니다. 끝이 멀리 있을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이 끝이 가늠되기 시작하니 하나씩 떠오릅니다. 저는 요즘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다. 그 말은 완전히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예전만큼 마음을 안심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말 뒤에 다른 문장이 이미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괜찮을까? 이 두 문장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요즘에 저는 두 번째 문장을 더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장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를 다음 생각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가? 이 질문이 이제는 제 하루를 조용히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혼자만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게 될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도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고 평소처럼 하루 이야기를 짧게 나눴습니다. 사모는 제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고 저도 굳이 말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즈음 사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마음이 좀 바빠 보이네요. 그 말에는 책망도 없었고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요즘은 쉽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모는 제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사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도 괜찮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문장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닿았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선택을 되묻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늘 책임져 주셨잖아요. 사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동의인지 이해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는요.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그 말은 반박도 아니었고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선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그날 처음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를 보며 말하고 있었고 사모는 지금 이유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현실을 두고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대화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어가지 않았고 굳이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끝난 뒤에도 그 말은 제 마음에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 말에는 책임을 요구하는 날카로움보다 함께 버텨온 시간에서 이제는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용한 신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모는 먼저 잠들었고 저는 한참을 눈을 감고 생각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를 붙잡고 가는 것과 이후를 준비하는 것 사이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고민은 이제 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다음 장에서 제 마음을 더 빠르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의 속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상은 그대로였고 사역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앞으로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루가 반쯤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보다 놓치면 안 될 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채우는데 집중했다면 요즘은 하루를 지키는데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마음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사역에서도 이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말씀보다 시간이 먼저 보였습니다. 이 설교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설교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전에는 설교가 늦어져도 괜찮았습니다. 말씀이 결국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믿음 위에 조급함이 겹쳐져 있습니다. 조급함은 집중력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더 자주 흐트렸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말보다 생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늘 일정, 다음 주 계획,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모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제 마음의 변화를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모는 그 이후로 은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의 침묵이 조금 길어졌고 서로의 하루를 묻는 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느끼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조급함이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가정도 같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조급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었고 빨리 방향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방향을 분명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앞으로 밀어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속도가 과연 나에게 맞는 속도일까? 앞서가는 것이 준비하는 것일까? 아니면 도망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조급함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곧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 앞이 될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집 안이 조용해집니다. 낮 동안 쌓였던 소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불빛도 조금 낮아집니다. 이 조용함 속에서 마음이 원래의 속도로 돌아옵니다. 낮에는 조급함이 생각을 밀어붙였습니다. 해야 할 일, 놓치면 안 될 것들, 앞으로의 걱정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후회가 들어옵니다. 후회는 갑자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때 한 번만 더 준비했더라면, 이 말들은 긴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짧고 단순하고 그래서 더 또렷합니다. 젊었을 때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사역에 쫓기던 시간,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생각들, 언젠가 하겠다고 넘겨버린 선택들. 그때는 그 선택들이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넘기고 한 달을 지나고 한 해를 보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그 선택들이 시간을 두고 어떤 얼굴로 돌아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후회는 그 사실을 조용히 상기시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이 질문은 저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작게 만듭니다. 자책이 뒤따라옵니다.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해주었으면서 왜 내 삶에는 그 지혜를 미리 적용하지 못했을까? 이 자책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책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자책은 앞으로를 보게 하지 않습니다. 자책은 저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질문을 조심스럽게 바꿔봅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라는 질문 대신 지금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후회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지금의 저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시 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선택은 언젠가 다시 지금의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후회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조금 느려집니다. 모든 답을 이 밤에 얻을 수는 없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다만 이 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를 생각해 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멈춤의 자리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 앞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멈춤의 자리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와도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눈은 떴지만 생각은 여전히 어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아침에는 말씀을 펼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앉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쉽게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그날따라 속도를 늦추게 했습니다. 읽고 있던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멈춰섰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처음 보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설교에서도 상담에서도 수없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말씀이 설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계획했고 어디서부터 미뤄두었느냐는 질문처럼 말입니다. 저는 다음 구절로 쉽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길을 열어주기보다 제 앞을 막고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획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는 늘 계획했습니다. 교회의 방향을 고민했고 사람들의 삶을 놓고 앞을 내다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이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피해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로 많은 생각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앉아 있으니 그 덮개가
조용히 내려놓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뤄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 사실을 차분하게 제 앞에 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급함이 저를 밀어붙이던 속도에서 잠시 내려와 그 자리에 서 있기로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멈춤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씀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고민하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일지 모른다. 이 생각은 마음을 완전히 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의 속도를 분명히 늦춰주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멈춰 서는 일은 앞으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가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멈춤이 다음 단계로 저를 이끌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안을 키우는 대신 질문을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춰 서고 나니 생각의 결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안이 저를 끌고 가는 대신 제가 불안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는 질문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막막했습니다. 지금은 질문을 나눕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굳이 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구분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혜롭게 고민한다는 것은 빨리 결론을 내리는 일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고 질문을 제자리에 놓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시도가 오히려 조급함을 키운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늘 안에 정리할 수 있는 생각만 꺼내놓습니다. 생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괜히 불안을 키우는 습관은 무엇인지, 이 질문들은 숫자를 당장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는 방향을 조금 바꿔 놓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는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모른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라는 자리에서 늘 답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저는 그 부담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생각은 더 차분해졌습니다. 미래를 떠올릴 때도 이제는 아주 가까운 앞만 봅니다. 한 달, 두 달, 그 정도 거리만 마음에 그려봅니다. 그 이상은 지금의 제게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견디는 힘을 남겨줍니다. 지혜롭게 고민한다는 것은 짐을 줄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머무는 일, 이 단순한 전환이 조급함의 속도를 조금 더 늦춰주었습니다. 불안이 있어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조급함을 무조건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에 끌려가지 않고 그 신호를 들으며 속도를 조절하려 합니다. 이 고민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분명히 정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민이 혼자만의 과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이유가 조용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혜롭게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을 말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은 혼자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마음은 혼자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무게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는 그 변화를 말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의 작은 장면들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 반찬을 덜어주는 손길이 조금 느려졌고 하루를 묻는 질문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그 변화는 서운함이라기보다 조심스러움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거리두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모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사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도 재정이라는 말도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고민이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더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모는 앞서가려 하지 않았고 저를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조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마음이 괜히 고집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혼자서만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감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모와의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불안을 없애지는 않지만 불안의 무게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제 모든 답을 혼자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려옴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함께 바라보는 선택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오늘을 위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다음 장으로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더 분명히 느끼고 나니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마음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대신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앞으로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늘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오늘을 지켜내는 일이 앞으로를 준비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크게 계획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안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조심스럽게 떠올립니다. 괜히 마음을 앞서가게 만드는 생각은 잠시 옆으로 둡니다. 그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지출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부분은 조용히 줄입니다. 몸이 무리하지 않도록 일정의 속도를 조금 늦춥니다. 이 선택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칠 때 마음이 덜 흔들리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제 완벽한 은퇴 계획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 시도가 오히려 저를 더 조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금의 형편 안에서 지금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선과 이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할 선을 나누어 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하지도 않습니다. 사모와의 대화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큰 이야기를 자주 나누지는 않지만 작은 결정 앞에서는 함께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작은 합의들이 가정을 조금 더 안정시킵니다. 저는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부터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을 무사히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을 지켜낸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지금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선택들이 큰 변화를 당장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줍니다. 저는 요즘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택이 나를 덜 흔들리게 했는가? 이 질문은 저를 내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계속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마지막 장에서 조용히 이어질 것입니다. 해는 계속 지나갑니다. 시간이 멈춘 것은 아니고 은퇴라는 단어도 여전히 제 앞에 있습니다. 다만 그 단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의 각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퇴를 생각하면 숨이 먼저 막혔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앞으로 무엇이 문제가 될지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조급함과 같은 길을 조금 떨어져서 걷고 있습니다. 조급함이 앞으로 달려가면 저는 지금의 자리에 잠시 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나에게 맞는가? 걸음을 늦춘다고 해서 길을 잃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쓰러지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를 돌아볼 여백이 생겼습니다. 오늘 무엇이 괜찮았는지, 오늘 무엇이 힘들었는지 이 질문을 조용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크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삶의 방향이 조금 조정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는 담담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하나씩 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의 저에게는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앞만 보며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며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속도로, 지금의 걸음으로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사모와 함께 같은 방향을 확인하며 걷는 이 길이 예전보다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더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가 저를 삼키지는 못합니다. 저는 여전히 재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저를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으로가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으로 섭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늦게 배운 마음이지만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걷게 해주십시오. 앞날을 모두 보여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해는 앞으로도 계속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제 마음은 조금 더 차분해지기를 바랍니다. 빨라지는 방향이 아니라 깊어지는 방향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걸어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같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조금 느린 걸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